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의루입니다. 리플이 1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웃어 넘기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소리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ETF나 소송 이슈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왜 거대 자본과 큰 손들이 지금 이 순간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판의 본질을 지금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 선점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무섭게 끌어오르고 있는 거대한 뇌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나리오입니다.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기준 금리를 0% 수준에 묶어뒀습니다. 전 세계 거대 자본들은 그 덕에 이자 부담 없이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 가릴 것 없이 마음껏 굴려왔습니다. 업계에서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죠. 규모만 수십조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 구석구석에 일본에서 끌어온 빚이 깊숙이 녹아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견고했던 구조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75%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도 1년물부터 40년물까지 전 구간에 걸쳐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뚫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이미 강제 청산, 즉 마진콜이 현실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께 확 와닿게 예전 기억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고작 0.25% 올렸을 때 코스피가 하루 만에 8.77% 수직 낙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시장 바닥에는 그때와는 비교조차 안 될 규모의 압력이 꽉꽉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동 위기나 유가 급등 같은 외부 충격이 하나만 더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수입 물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엔화로 빌린 수십조 달러의 자금들은 한꺼번에 강제 청산 압박에 내몰립니다. 그 순간 엔화로 빌린 수십조 달러의 자금들은 한꺼번에 강제 청산 압박에 내몰립니다. 이건 감정이나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 구조가 무너지면 기계적으로 물량을 전부 쏟아내도록 세팅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부터 팔리게 될까요?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만 약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 채권까지 더하면 총 2조 3천억 달러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는 은행, 연금, 단기 금융펀드, 스테이블 코인까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뼈대입니다. 이 뼈대가 부러지는 순간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같은 기관들조차 강제 매도에 내몰리게 됩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환금성이 높은 상장지수 펀드부터 환매 폭탄이 쏟아지게 되고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물량까지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환매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죠. 이 모든 충격이 한꺼번에 터지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수직으로 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테더 역시 이 폭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테더 시가총액이 약 1,900억 달러인데 그중 1,350억 달러가 미국 국채입니다. 나머지 30%는 비트코인 10만 개, 금 100톤, 사모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엔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연쇄 마진콜이 터지면 이 안전 자산들이 한꺼번에 20, 30, 40%씩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테더의 1달러 연동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테더에 기대고 있는 대형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FTX 사태 때 다들 똑똑히 보셨죠?
출금 못해준다는 소문 한 줄에 뱅크런이 터졌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일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예금을 빼겠다고 달려들면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루나 사태처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한번 깨지는 순간 폭락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RP가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전 세계 거래소들이 긴급 유동성을 쥐어 짜야 하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시가총액 최상위권이면서도 압도적인 처리 속도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거래 비용을 가진 XRP가 그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환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국가 간 송금이 막혀버릴 때나 증권시장 백엔드망에서 즉각적인 자금 정산이 필요한 순간에도 XRP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아데나 프리드먼 회장도 2025년 스웰 컨퍼런스에서 리플 최고 경영자와 대담하며 핵심을 짚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먼저 현실에 녹아들 곳은 주식시장의 정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미 DTCC와 R3는 프로젝트 이온을 통해 당일 즉시 정산 시스템 검증을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의 T+1 방식은 위기 때 거래 상대방 위험을 키우는 뇌관이 됩니다. 하지만 XRP 원장은 3에서 5초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XRP의 유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공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장외 시장이나 다크풀에 걸린 유통 물량은 많아야 10억 개, 어쩌면 1억 개 수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관들은 조용히 물량을 쌓고 있고 날마다 상장지수 펀드가 그 물량을 빨아들이면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공급량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통되는 XRP가 1억 개뿐인데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한다면 가격은 그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과 증권 정산망에서 유동성 완충 역할을 해내려면 XRP 가격이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높아야 그 규모의 자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자리, 네 자리를 넘어서 1만 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 근거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한 전제 조건의 문제입니다. 저는 블랙록이 위기에 빠진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XRP 상장지수 펀드를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을 필요한 수준까지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인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블랙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치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대전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축통화에 기대지 않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리스크 없이 돈을 주고받는 세상, 그 중심에서 중립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XRP는 20년 넘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고 XRP는 그 혼란을 잠재울 해결책으로 설계된 자산입니다. XRP가 1만 달러에 정확히 언제 닿을지 그 날짜를 못 박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조건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시점은 없었다는 겁니다. 현물 상장지수 펀드는 이미 가동 중이고 RLUSD는 덩치를 키우고 있으며 지겨웠던 규제 불확실성도 이제는 뒷길로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뇌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블랙록이라는 강력한 변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훗날 어떤 기회로 기억될지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발적인 상승의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익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익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m 가까이의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배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월드 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문자 보내기를 누르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의루 배런이라고 5글자 정확히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작성 링크 누르신 분들도 제일 아래에 설문 답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의루 배런이라고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루였습니다.